자, 그림은 수화 펌프의 개통 도중 성능 시험 배관 주의 도면을 나타낸다. 자, 도면을 보고 다음 각 무릎에 답하시오. 자, 이제 문제를 보시면, 자, 1번에서, 자, 1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곳의 명칭을 자, 쓰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요 2번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유량 측정 장치에 해당하는, 자, 2번이, 자, 유량계입니다. 유량계. 자, 2번이 유량계고요. 이 유량계 전단에 설치하는 것이 뭐예요? 전단에 설치하는 것이 개폐 밸브죠. 그래서 1번이 자, 개폐 밸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량계 후단에 설치하는 것이 유량 조절 밸브죠. 3번이 유량 조절 밸브가 되겠습니다. 이 순서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개폐 밸브, 후단에 있는 것이 유량 조절 밸브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개폐 밸브는 이 유량계 상류측 직관부인데 구경의 몇 배 이상이냐? 구경의 자, 8배 이상이라는 거죠. 구경. 그래서 이 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능시험 배관의 그 구경의 8배 이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유량 조절 밸브 같은 경우는 하류측 직관부, 그 구경의 5배 이상이 되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2번에 보시면, 자, 6번은 밸브의 개폐 상태를 유관으로 용이하게 식별하기 위한 밸브이다. 이 밸브의 명칭을 쓰시오. 그래서 밸브의 개폐 상태를 자, 유관으로 식별하기 위한 거래요. 개폐 상태, 열리고 닫혀 있는 상태를 이제 유관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 6번 같은 경우가 바로 개폐 표시형 밸브라고 하는 거죠. 개폐 표시형 밸브. 자, 이렇게 해서 명칭을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 3번에 자 1번과 2번 사이 그리고 2번과 3번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이유를 쓰시오. 그래서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구경의 8배 이상 그리고 2번과 3번은 구경의 5배 이상의 거리를 두는 거죠. 자, 이것은 자 바로 정상적인 유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격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유량 측정계 유량 측정 장치에서 바로 유량을 정상적인 유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간격을 만들어 놓은 거죠. 다음 4번. 자, 2번은 펌프의 전격 토출량의 몇 %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하는지 쓰시오. 자, 2번이 뭐였어요? 2번. 유량계죠? 유량 측정 장치는 전격 토출량의 바로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175%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소방시설 도시기호이다. 각각의 명칭을 쓰시오. 자, 문제를 보시면 총 5개의 도시기호가 나와 있죠. 각각의 명칭을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보실게요. 지금 요 실선 가운데에 알파벳 대문자로 D라고 쓰여 있어요. D. 자, 이 D가 뭐의 약자냐면 바로 드레인 파이프의 앞글자 D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요 1번 같은 경우가 바로 배수관입니다. 배수관. 드레인 파이퍼의 앞글자 쓴 거예요. 1번이 자, 배수관의 도시기호가 되는 거고요. 자, 2번은 이게 관 부속류인데 바로 배관의 끝부분에 뚜껑처럼 설치하는 거죠. 자, 2번의 명칭은 바로 캡이죠. 캡. 뚜껑이라고 보시면 돼요. 캡, 마개. 그 다음 3번은 이제 포혼합장치 중에 하나죠. 포혼합장치 중에 하나인 3번은 라인 프로포셔너가 됩니다. 라인 프로포셔너가 되겠고요. 그 다음 4번은 지금 이게 관인데 90도로 꺾여 있죠. 관이 90도로 꺾여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가 바로 90도 엘보가 되는 거죠. 90도 엘보. 관이 직각으로 구부러지는 곳에 연결할 때 쓰는 거죠. 90도 엘보.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펌프 흡입측 배관에 설치하는 측정계기입니다. 압력을 측정하는 거죠. 바로 5번이 연성계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그림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배수관, 2번은 캡, 3번은 라인 프로포셔너, 4번은 90도 엘보, 5번은 연성계. 이렇게 해서 도시 기호에 맞는 명칭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방호 대상물에 국소 방출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고정벽은 없으며 고압식으로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방출 방식이 국소 방출 방식이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고정벽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고압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의 조건을 보고, 자, 첫 번째, 방호 공간의 최적을 구하시오. 방호 공간. 자, 방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호 대상물에서 자, 각각 0.6m씩 연장한 선으로 만들어진 공간의 최적을 바로 방호 공간의 최적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가로 방향으로 이쪽으로 0.6m. 그리고 오른쪽 방향으로 0.6m. 자, 이제 세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앞쪽으로 0.6m. 그리고 뒤쪽으로 0.6m. 자, 근데 이 아래쪽은 못 들어가겠죠. 공간이 없죠. 바닥이니까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세로 방향은 요거 높이 방향으로는 위쪽밖에 없습니다. 연장할 수 있는 곳이 0.6m.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은 공간이 없는 거예요. 바닥이라서. 그래서 요 왼쪽 오른쪽으로 0.6m씩 앞쪽과 뒤쪽으로 0.6m 그리고 위로 0.6m 이렇게 0.6m씩 연장한 선으로 만들어진 그 공간의 최적, 그게 방호 공간의 최적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은 쉽게 할 수 있죠. 자, 방호 공간의 최적은 자, 가로 길이 볼까요? 가로? 자, 원래 2m였는데 양쪽으로 0.6m씩 연장했죠. 그러면 3.2m가 됩니다. 3.2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로를 보면 앞쪽으로 0.6m, 뒤쪽으로 0.6m. 원래 1m였는데 또 1.2m가 늘어난 거니까 2.2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1.5m에서 위로 0.6m 올라갔죠. 그러면 2.1m가 됩니다. 2.1m. 자, 곱하시면 돼요. 최적 구하는 거니까. 자,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은 14.78 나오네요. 14.78 세제곱미터가 되겠네요. 네, 방호 공간의 최적입니다. 방호 공간이에요. 자, 다음 2번 문제 보시면 소화 약재의 저장량을 구하시오. 네, 지금 이게 방출 방식이 국소 방출 방식이죠. 네, 국소 방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방호 공간의 최적에다가 방호 공간의 최적 곱하기, 자, 어떤 걸 곱하냐면 8 마이너스 6 곱하기 A분의 A. 자, 여기에다가 자, 무엇을 곱하냐면은 고압식일 때는 1.4배. 고압식일 때는 1.4배를 곱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저압식일 때는 1.1배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고압식이라고 했죠? 네, 고압식이라고 했으니까 1.4를 곱하면 됩니다. 1.4.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소문자 A가 있고 대문자 A가 있죠. 자, 소문자 A는 뭐냐면 이제 방호 대상물 주변에 설치한 고정벽의 면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정벽이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요 A, 스몰 a는 얼마? 0입니다. 0. 제로죠, 제로. 네. 그래서 A는 0이에요. A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이 대문자 A라고 하는 것은 방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의 면적인데 이 면적은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이게 0이니까 이 값을 구하나 마나 얘는 0입니다. 0. 그렇죠? 그런데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해볼게요. 자, 이 A라고 하는 거는 방호 공간입니다. 방호 공간 둘레에 있는 벽의 면적이에요. 연면적.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방호 공간을 그려보면 자, 가로가 3.2m고요. 세로가 2.2m, 그리고 높이가 2.1m예요. 자, 어디에 면적을 구하는 거냐면 자, 벽이기 때문에 바로 옆면적, 여기 옆으로 둘러싼 이 면적, 이 옆으로 둘러싼 이 면적을 구하는 거죠. 벽이니까 벽. 그렇죠? 벽이니까 이렇게 옆으로 둘러싼 그 면적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앞면. 자, 앞면이 두 개 있죠. 옆면도 각각 두 개씩 있는 거죠. 자, 그럼 앞면 보세요. 앞면. 자, 앞면은 3.2m 곱하기 2.1m죠. 2.1m 곱하기 두 개의 면이 두 개예요. 두 개.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 옆면도 마찬가지 두 개입니다. 이쪽 양쪽에 두 개. 그럼 이 면적은 2.2 곱하기 2.1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면이 있어요.
이제 이걸 계산하시면 이게 22.68이 나옵니다. 22.68 제곱미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소문자 A가 값이 있으면 얘도 구해줘야 되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게 A가 0이니까 그렇죠? 0이니까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값은 어차피 0이 돼서. 그래서 이 구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하죠. 방호 공간의 최적이 14.78이에요. 14.78 곱하기 8 마이너스 여기는 얼마겠어요? 그냥 0이죠, 0. 그렇죠? 소문자 A가 0이니까 곱하기 고합식 1.4를 곱합니다. 자, 이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은 165.54 나오네요. 165.54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165.54 이렇게 해서 약재의 양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자, 하나의 분사 헤드에 대한 방사량을 구하시오. 단 분사 헤드는 4개라고 했습니다. 4개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어떻게 구하냐? 자, 분사 헤드 하나의 방사량입니다. 자, 방사량 같은 경우에는 소화 약재량, 지금 소화 약재량이 165.54 나왔죠. 165.54를 나눠주시면 돼요. 자, 지금 분사 헤드가 몇 개예요? 분사 헤드가 4개죠? 자, 4개로 나눠주시고요. 왜냐면 여기서 분사 헤드 하나의 분사 헤드의 방사량이니까 전체 개수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단위를 딱 봤더니 방사량이 킬로그램 퍼 세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재량을 나눠준 거예요. 뭘로 나눠준 거예요? 시간. 초로 나눠준 거죠. 즉 방사 시간으로 나눠줍니다. 방사 시간. 자, 몇 초 이내냐? 바로 30초 이내가 되는 거죠. 30초 이내. 암기하셔야 됩니다. 30초 이내. 그래서 30초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의 분사 헤드에 대한 방사량은 1.38 정도 되네요. 1.38 킬로그램 퍼 세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계소화 설비의 가압 송수용 펌프 흡입층 말단에 설치하는 풋밸브의 기능 2가지를 쓰시오. 자, 풋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펌프의 흡입측 배관 말단 끝부분에 그 저수조에 설치하는 거죠. 풋밸브. 이 풋밸브의 기능을 보시면 첫 번째로 여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조에 있는 이제 물에서 어떤 이물질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물질들을 걸러주는 여과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체크 밸브 기능이 있습니다. 체크 밸브 같은 경우에는 역류를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풋밸브도 마찬가지로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체크 밸브의 기능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는 바로 여과 기능과 그리고 체크 밸브 기능이라고 2가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밸브에서 클래퍼를 기준으로 밸브 2차 측 수압이 0.4MPa이고 1차 측 단면 직경이 12cm, 2차 측 단면 직경이 18cm일 때 밸브 2차 측 최소 공기압이 얼마 이상일 때 밸브가 닫히겠는지 구하시오. 자, 바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밸브 2차 측 최소 공기압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식 같은 경우에는 1차 측에는 가압수가 채워져 있고요. 2차 측에는 압축 공기가 채워져 있는 거죠. 그때 밸브 2차 측 공기압, 최소 공기압을 물어본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압력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압력. 자, 압력. 어떤 공식이 있었냐면, 자, 이게 생각나셔야 돼요. 자, 압력이라는 정의. 압력의 정의가 뭐예요? 압력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죠. 맞나요? 네. 압력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서 힘 F를 구할 수가 있어요. F는 압력과 면적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겁니다. F는 PA.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보시죠.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가운데에 여기 이제 클래퍼가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이쪽에 1차 측. 자, 여기가 1차 측이고요. 1차 측. 자, 이쪽에 2차 측으로 보죠. 2차 측. 자, 2차 측으로 볼게요. 자, 그럼 보세요. 이 클래퍼가 자, 보시면 밸브가 닫히려면은 1차 측 이 가압수가
자, 늘려주는 힘을 F1으로 놓고요. 그리고 이 공기, 압축 공기가 이렇게 주는 힘을 F2라고 놨을 때, 자, 2차 측에 있는 그 공기압이 1차 측의 이 가압수의 압력보다 어떨 때? 더 크거나 같을 때 밸브가 닫히겠죠? 이렇게 열려 있다가 닫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F2가 F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이 밸브가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F2가 여기는 공기의 압력이고요. F1은 이 가압수의 압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힘이죠, 힘. 가한 힘이죠. 근데 힘이라고 하는 거는 압력과 면적을 곱하는 거죠, 면적.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F2는 여기죠? 2차 측. 2차 측에서 가진 힘입니다. 그러면 P2. 자, P2 곱하기. 자, 면적은 지금 2차 측 단면 직경이 18cm죠? 그러면, 자, 18cm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죠. 면적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직경의 제곱이에요. 자, 원래 단위가 미터지만 그냥 센티미터로 놓을게요. 18cm의 제곱으로 놓을게요. 어차피 같은 단위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F1은 1차 측에서 누르는 힘입니다. 가해는 힘이에요. 그럼 얼마냐? P1 곱하기. 자, 1차 측의 단면 직경이 12cm예요. 그러면 4분의 파이 곱하기 12cm의 제곱이 됩니다. 이 식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식을.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양쪽 변에 4분의 파이는 약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약분 가능하죠? 자, 그리고 P1이 얼마냐? 지금 1차 측 수압이 0.4MPa이래요. 이 P1의 값이 0.4MPa이래요. 자, 그러면 자, 다 구했어요. P2는 자, 뭐 해주면 돼요? 0.4 곱하기 18제곱센티미터를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 12cm 나누기 18cm 이거의 뭐다? 예,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죠, 이거. 자, 이걸 이제 풀어주시게 되면 자, 이게 얼마 나오냐면 0.18 정도 돼요. 0.18 메가파스칼. 그래서 자, 2차 측 최소 공기 압력이 0.18은 돼야, 적어도 0.18 메가파스칼은 돼야 밸브가 닫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 공기압은 0.18 메가파스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옥내 수화전 설비의 방수구 설치 제외 장소 5가지를 쓰시오. 자, 보시면 옥내 수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을 보시게 되면 바로 방수구의 설치 제외 장소 5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5가지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볼게요. 첫 번째, 냉장 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 창고의 냉동실. 그래서 방수구 설치할 수 없습니다.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 창고의 냉동실 해당되고요. 두 번째,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그러니까 여기서 옥내 수화전 설비의 그 소화 약재가 물이잖아요. 물이니까 물과 만나서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나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질들이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안 되겠죠? 물이 뿌려지면 안 되니까. 자, 그다음 세 번째, 발전소,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그래서 전기시설 같은 경우는 감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을 방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수구 설치할 수 없고요. 다음 네 번째,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자, 수영장, 관람석 부분을 제외한 수영장이에요.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 이러한 장소에는 이제 물이 다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장소인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 이렇게 해서 옥내 수화전 설비의 방수구 설치 제외 장소 5가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유를 저장하는 위험물 5개 탱크 저장소에 포소화 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조건을 참고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이제 포소화 설비에 대한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조포 소화전은 4개를 적용한다고 했고요. 콘 루프 탱크 지름은 50m. 자, 이형포 방출구를 적용하며 방출량은
2.27, 방사 시간은 30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포소와 약제는 3% 단백포를 사용하고 혼합 방식은 프레저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을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송액관에 저장되는 양을 무시하고 계산은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최소값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죠. 자, 1번 문제에서는 고정포 방출구에 대한 수원의 양을 구하라고 했어요. 고정포 방출구에 대한 수원의 양입니다. 자, 고정포 방출구에 대한 수원의 양이다.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고정포 방출구 같은 경우에는 A 곱하기 Q1 곱하기 TS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액 표면적이고요. 이제 Q1은 이제 방출량, 단위 방출량입니다. T는 방사 시간이고요. S는 이제 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액 표면적부터 구하게 되면 지금 콘 루프 탱크이고 지름이 50m라고 했어요. 그래서 콘 루프 탱크는 단면이 동그란 원이기 때문에 그 원의 면적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4분의 파이 곱하기 50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액 표면적입니다. 원의 면적 구한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방출량이 2.27리터래요. 2.27을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사 시간은 30분, 30. 그 다음에 S가 농도인데 지금 소화 약제가 몇 %냐? 소화 약제가 3%의 단백포라고 했죠? 3%. 그러면 수원, 즉 물은 100% 중에서 3%가 약제이고 나머지 97%가 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0.97을 곱해줍니다. 97%니까 수원이.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은 129,702.62 리터가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수원의 양을 물어본 단위가 리터죠. 리터니까 여기 나온 값을 그대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리터입니다. 리터.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자, 2번에서는 보조포 소화전입니다. 보조포 소화전에 대한 수원의 양을 구하래요. 보조포 소화전. 자, 그럼 공식이 있죠. 보조포 소화전에 의해서 N 곱하기 S 곱하기 8,000리터로 구할 수가 있죠. 공식입니다. 공식. 보조포 소화전에 대한 수원의 양이에요. 자, 이때 요 N이라고 하는 값이 무엇이냐? 바로 호스 접결구의 개수인데 지금 보조포 소화전은 4개를 적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호스 접결구의 개수는 최대 3개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는 3개가 들어갑니다. 3개. 아시겠죠? 최대 3개입니다. 자, 그리고 농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7%에 해당하는 0.97을 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8,000리터를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조포 소화전에 대한 수원의 양은 자, 얼마냐? 23,280이 되네요. 23,280리터가 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포 방출구에 대한 수원의 양, 그리고 보조포 소화전에 대한 수원의 양 두 가지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35m, 세로 25m, 높이 7m이고 출입구가 상호 반대 방향으로 자, 두 개인 어느 전기실에 고압 용기식의 할론 1301 소화 설비를 전역 방출 방식으로 설치하고자 한다. 자, 사용할 약제 용기는 내용적 70리터에 1.4의 충전비로 약제가 충전된 것을 사용하며 약제 저장 용기의 밸브 개방 방식은 기체 압식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문제 보실게요. 자, 화재 안전 기준상 최소 약제 산출 기준량은 실내 공간 1세제곱미터당 몇 킬로그램인가? 자, 여기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은 전기실이에요, 전기실. 자, 전기실이고요. 할론 1301 소화 설비예요. 할론 1301 소화 설비. 자, 이런 경우에 그 최적당 소화 약제량이 얼마냐? 바로 0.32kg 이상이고요. 0.64kg 이하죠. 최적당 소화 약제량이 0.32kg 이상 그리고 0.64kg 이하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 최소 약제 산출 기준량이죠. 최소 약제 산출 기준량이니까 0.32kg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내 공간 1세제곱미터당 몇 킬로그램이냐?
0.32kg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2번을 보실게요. 이 전기실에 필요한 최소 소요 약재량은 몇 킬로그램인가? 단 약재 방출 시 모든 개구부는 자, 여기 보시면 완전 자동 밀폐된다고 가정했어요. 그러니까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개구부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소화 약재량을 이제 구해 보도록 하죠. 자, 방호 구역의 최적부터 구할게요. 얼마냐? 가로가 35m고요. 세로가 25m, 높이가 7m네요. 이게 방호 구역의 최적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최적당 소화 약재량을 곱해야죠. 여기 있죠. 0.32kg, 0.32kg per 세제곱미터를 곱합니다. 단위 최적당 소화 약재량이에요. 자, 이걸 계산하시게 되면 약재량이 1960이 됩니다. 1960kg이 나오게 되네요. 1960kg. 자, 그 다음 3번. 소요 약재 용기는 몇 병인가? 자, 저장 용기 수를 구하는 거네요. 그럼 저장 용기 수를 구하려면은 자, 한 병당 충전량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별도로 구합니다. 한 병당 충전량. 자,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자, 한 병당 충전량은 용기의 내용적에서 충전비로 나누시면 돼요. 자, 얼마냐? 내용적이 70리터고요. 그 다음에 충전비가 1.4예요.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얼마 나오냐? 바로 50kg이 나오죠. 50kg. 그래서 약재 한 병당 50kg씩 충전이 되는 거예요. 50kg. 자, 그러면 약재 용기의 개수는 자, 소화 약재량이 1960이죠. 1960kg이고요. 한 병당 약재량이 충전량이 50kg이에요. 네, 이걸 계산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네, 이 값은 얼마가 나오냐? 이 값이 39.2 나오네요. 39.2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40병, 40병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40병이 되겠고요. 다음 4번. 자, 위 문제 1번의 산출 기준량에 따라 산출된 약재량을 방사할 때 실내의 할론 농도가 5%가 된다고 하면 문제 3번에 모든 용기로부터 방사된 약재는 실내에 몇 %의 농도를 보여줄 것인가? 자, 보세요. 자, 지금 아까 1번 기준 최적당 0.32kg으로 계산했을 때 나온 실제 약재량이 1960이었죠. 1960kg을 방사했을 때 그때 할론 농도가 5%래요. 자, 그러면 자, 3번에 있는 모든 용기로부터 방사된 약재는 실내에 몇 %냐? 자, 지금 보세요. 약재가 40병 나왔죠, 40병. 40병이었고, 그리고 한 병당 50kg 있죠, 50kg. 그렇죠. 그럼 이때는 농도가 몇 %냐? 이거는 비례식으로 풀면 돼요, 비례식. 네, 비례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비례식으로. 자, 어떻게 푸냐? 자, 보시면 약재량이 1960kg이었을 때는 농도가 5%였어요. 5%. 그러면 자, 모든 용기로부터 방사된 약재는 얼마예요? 계산하면은 2000kg이죠. 2000kg이에요. 2000kg일 때는 자, 몇 %냐? 바로 비례식으로 풀 수가 있는 거죠. 비례식으로. 그래서 비례식으로 풀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걸 풀면 x는 5% 곱하기 어떻게 되냐? 2000kg 나누기 1960kg으로 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예, 구하시게 되면 농도는 대략적으로 5.1%, 5.1%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